땅이 많은 사주는 부자의 씨앗을 타고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근데 그냥 땅이 많다고 무조건 부자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운이 제대로 들어와야 그 땅이 진짜 돈 드는 땅으로 바뀝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땅이 가진 축적의 힘, 그리고 그 힘이 운의 계절과 만나면 어떻게 재산이 드는지 여러분의 사주에 숨어있는 부자의 공식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사주에 토가 많은 분들은 같이 있으면 뭔가 든든해 보이고 편안한 기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토의 기본 성질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토가 너무 많아지면 성질이 변한다는 겁니다. 원래는 포용적인 기운이 고집으로 바뀌고요. 안정적인 기운이 게으름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땅이 너무 많이 쌓이면 움직이지 않고 딱딱하게 굳어버리죠. 그래서 땅이 많은 사주는 분명히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조심해야 할 부분도 많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요. 땅이 많은 사주는 사실 부자 공식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은 본질적으로 쌓이고 모이고 단단해지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돈도 똑같지 않나요? 돈도 흘려보내면 남는 게 없어요. 땅처럼 붙잡고 차곡차곡 쌓아둬야만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땅 가진 사람이 부자다라고 불린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나옵니다. 내가 사주에 토가 많으면 무조건 부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토가 많아도 어떤 분은 크게 성공하고 또 어떤 분은 답답한 삶을 살기도 하죠. 차이를 만드는 건 뭐냐? 바로 운의 사이클을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운은 직선이 아니에요. 파도처럼 오르락 내리락하고 계절처럼 바뀝니다. 좋은 때가 있으면 반드시 안 좋은 때가 오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어요. 이걸 모르면 운이 좋을 때는 영원할 거라 착각하다가 내리막에서 크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은 달라요. 운이 좋을 때 더 크게 쌓아두고 운이 안 좋을 때는 조용히 준비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토의 성질과 운의 사이클,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활용할 줄 알면 여러분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 비밀을 풀어내는 시간입니다. 땅을 가진다는 건 단순히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땅은 원래부터 축적과 보관을 상징합니다. 물이 오면 흡수하고 불을 머금고 나무는 뿌리를 내리고 금속은 품어서 단단하게 만들죠. 바로 이게 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토가 많은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무언가를 모으고 쌓고 지켜내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돈 얘기를 해볼게요. 돈도 본질적으로 땅과 닮았습니다. 돈이라는 건 단순히 쓰기만 하면 절대 쌓이지 않아요. 모으고 붙잡고 안전하게 지켜내야만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부의 상징은 금은 보화가 아니라 바로 땅이었어요. 농토와 산을 가진 사람들이 세대를 이어가며 부를 지켰죠. 사주에 토가 많은 사람은 이런 성향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동산이나 먹거리 업종, 교육, 상담 같은 기반 사업에서 강점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땅에서 나는 곡식과 음식이 바로 땅의 기운과 직결되기 때문에 식당, 카페 같은 분야도 잘 맞는 거죠. 하지만 직업 문제를 떠나서 땅이 많은 사람은 뭘 하든 쌓는 힘이 강합니다. 공부를 하면 깊게 파고들고 취미를 가져도 꾸준히 이어가고 관계를 맺으면 쉽게 끊지 않아요. 남들은 포기할 때 땅은 끝까지 버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기반이 쌓이고 결국 큰 결실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사주에 토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잘못 쓰면 고집으로, 게으름으로, 변화에 둔감한 성질로 바뀌어요. 땅이 무겁게 쌓여서 아무 변화도 안 만드는 정체된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토사주를 가진 분들은 반드시 운의 흐름과 맞춰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뭔지 아세요? 지금 잘 되면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하지만 인생은 직선이 아니에요. 파도처럼 오르내리고 계절처럼 순환합니다. 이게 바로 운의 사이클이에요.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끝나면 가을과 겨울이 오는 것처럼 사주도 그 흐름을 따라갑니다. 운이 오르면 기회가 몰리고 주변이 도와주고 나도 힘이 납니다. 그런데 반드시 반대 국면이 와요.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풀리고 괜히 꼬이고 기회가 줄어드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운이 좋을 때 방심하다가 내리막에서 무너져 버리죠. 반대로 운의 사이클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오르막이 왔을 때는 이 시기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기에 방심하지 않고
기반을 쌓습니다. 내리막이 왔을 때는 이것도 곧 지나간다는 걸 알기에 절망하지 않고 준비합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 땅의 성질이 힘을 발휘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고요해 보여도 그 안에서는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힘을 키우고 있어요. 계절이 바뀌면 결국 싹이 터져 나오잖아요. 사주의 토를 가진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리막일 때 겉은 멈춘 것 같아도 속으로는 힘을 비축할 수 있어요. 이게 토의 무기예요. 문제는 이걸 모르면 오히려 단점이 됩니다. 내리막일 때 게으름에 빠지고 오르막일 때 욕심만 내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단순히 운이 좋냐 나쁘냐를 아는 게 아니라 그 흐름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를 정하는 겁니다. 운은 누구에게나 오고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파도에 휩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파도를 타고 멀리 갑니다. 여러분이 사주를 보는 이유는 미래를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다가올 파도의 리듬을 미리 알고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진짜 지혜예요. 사람들이 사주 볼 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저 언제 운 좋아져요? 언제 부자 돼요? 근데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하면 운이 아무리 좋아도 그 운을 담을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릇이 작으면 물이 흘러 넘치듯 큰 운이 들어와도 내 손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자기 성향을 아는 겁니다. 나는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힘을 쓰는지, 또 어떤 단점이 발목을 잡는지 이걸 알아야 운이 올 때 제대로 쓸 수 있어요. 사주에 토가 많은 분들은 원래 끈기가 강하고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깊게 파고들면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성과를 냅니다. 근데 동시에 고집이 세고 변화에 둔감해지기도 하죠. 세상이 바뀌어도 나는 원래 이게 맞아 라며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성향을 아는 건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에요. 내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준비예요. 똑같은 운이 와도 준비된 사람은 기회를 잡고 준비 안 된 사람은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성향을 아는 건 자신감을 줍니다. 운이 꺾일 때도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계절이 바뀐 거야. 지금은 씨앗을 묻는 시기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반대로 성향을 모르면 운이 좋을 때도 불안하고 나쁠 때는 절망에 빠집니다. 결론은 간단해요. 사주에 토가 많은 분들은 내 강점은 쌓는 힘이다. 내 약점은 멈춰버리는 힘이다. 이걸 알면 됩니다. 장점을 키우고 양점을 줄이면 운의 파도 위에서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어요. 자, 이제 중요한 얘기 드릴게요. 운이 올라왔을 때 이 시기를 어떻게 써야 하느냐?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운이 좋을 때는 두 가지 착각에 빠져요. 첫째, 이 좋은 시기가 영원할 거다. 둘째,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런데 이 두 생각이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운은 반드시 바뀌거든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꽃이 피면 지는 계절이 오잖아요. 사주에 토가 있는 분들은 여기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토는 땅이죠. 쌓는 힘입니다. 운이 좋을 때야말로 차곡차곡 쌓아야 합니다. 이때 쌓는 건 돈만이 아니에요. 경험, 인간관계, 신뢰 기반 이런 걸 다 포함합니다. 마치 여름에 땅이 나무를 키우듯 이 시기에는 씨앗을 최대한 심어둬야 가을에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운이 좋을 때 푸쓴다는 거예요. 돈 잘 벌면 의자차 사고 명품 사고 괜히 과시하죠. 그런데 땅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묵묵히 쌓고 또 쌓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이 좋을 때일수록 자만하지 말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쌓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다음 내리막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선택과 집중입니다. 땅은 기본적으로 끈기가 있지만 너무 넓게 펼치면 무겁게 굳어버려요. 운이 좋을 때는 이것저것 다 하지 말고 이미 성과가 보이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성과가 배가 됩니다. 그리고 운이 좋으면 주변 사람들이 엄청 몰려듭니다. 같이 해요, 투자해요, 이건 기회예요. 이런 얘기 많이 듣게 돼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귀를 열되 선택은 냉정하게 하는 겁니다. 땅은 원래 신뢰를 주지만 동시에 고집이 세지면 내가 다 맞아 하면서 위험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운이 좋은 때일수록 귀는 열고 발은 천천히 떼세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운이 좋을 때는 흩쓰지 말고 반드시 쌓으세요.
돈은 자산으로, 경험은 기록으로, 관계는 신뢰로. 이게 내리막에서 여러분을 지켜주는 안전망이 됩니다. 부자는 운이 좋을 때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운이 좋을 때 더 단단히 쌓아둔 사람입니다. 이제 반대로 운이 나쁠 때 얘기해 봅시다. 사실 운이 좋을 때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시기예요. 누구나 내리막을 맞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성실해도 피할 수 없어요. 근데 내리막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게 인생의 격차를 만듭니다. 흔한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스스로를 탓하면서 주저앉는 것. 둘째, 괜히 허세 부리며 무리하는 것. 전자는 자신감을 잃고 기회를 놓치고, 후자는 더 큰 손실을 부릅니다. 내리막일 때 꼭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학습이에요. 결과가 당장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쌓고 기술을 배우고 시야를 넓혀야 해요. 또 관계도 조용히 다져야 합니다. 잘 될 때만 연락하는 사람보다 힘들 때도 묵묵히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진짜 신뢰를 얻습니다. 그리고 자기 점검의 시간으로 삼으세요. 땅의 단점은 움직이지 않고 굳어버리는 것인데 내리막일 때 이게 더 심해져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산책, 운동, 일기쓰기, 새로운 취미 시작하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작은 움직임이 땅을 굳지 않게 해주는 물줄기 역할을 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내리막은 실패가 아니고 준비의 계절이에요. 여기서 쌓은 경험과 학습, 그리고 단단해진 내면이 다음 오르막에서 폭발적인 힘을 내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리막일 때는 쭈그러들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조용히 준비하세요. 땅처럼 겉은 고요하지만 속은 단단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같은 기회를 받아도 결과가 다른 사람들 보셨죠? 어떤 사람은 잘 나가다가 금방 무너지고 또 어떤 사람은 천천히 시작했지만 결국 크게 성공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단순한 능력이 아니에요. 바로 운을 아는가 모르는가입니다. 운을 모르는 사람은 두 가지 패턴을 반복합니다. 운이 좋을 땐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고 자만합니다. 그래서 과소비, 무리한 투자, 불필요한 경쟁에 빠져요. 반대로 운이 꺾이면 금세 무너집니다. 나는 안 돼 하고 포기하죠. 이러면 평생 제자리 걸음이에요. 반면 운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운이 좋을 때는 절제합니다. 이 시기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헛쓰지 않고 맞는 것만 선택해서 집중해요. 운이 나쁠 때는 절망하지 않아요. 이것도 곧 지나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용히 준비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쌓다 보니 결국 긴 시간 동안 크게 성공하는 겁니다. 토사주를 가진 분들에게는 이 차이는 더 큽니다. 땅은 원래 안정과 축적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운을 알고 그 성질을 잘 활용하면 누구보다 단단하게 기반을 쌓고 오래 부를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운을 모르고 땅의 성질을 잘못 쓰면 게으름과 고집에 갇혀서 제자리만 맴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본다는 건 단순히 미래를 애원하는 게 아니에요. 운의 흐름을 읽고 내 성향을 이해해서 그 파도 위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를 정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차이가 잘 안 보이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엄청난 격차로 나타납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운을 모르는 사람은 좋을 때 교만하고 나쁠 때 무너집니다. 운을 아는 사람은 좋을 때 절제하고 나쁠 때 준비합니다. 이 작은 태도의 차이가 결국 인생 전체를 갈라놓습니다. 이게 바로 부자 공식의 핵심 차별화예요.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토는 오행 중에서도 가장 묘한 성질을 가진 존재예요. 모든 걸 품고 쌓고 단단하게 지키는 힘. 그래서 토가 많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자의 씨앗을 안고 태어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씨앗을 어떻게 쓰느냐예요. 땅이 잘 일구어지면 곡식이 되고 방치하면 잡초가 나잖아요. 똑같습니다. 땅의 성질은 운의 흐름과 맞춰서 쓰면 부자 공식이 되지만 방치하면 그냥 무거운 덩어리일 뿐입니다. 부자의 공식은 단순합니다. 토의 성질 플러스 운의 사이클. 운이 오를 때는 땅처럼 기반을 쌓고 움직이지 않고 차곡차곡 모으세요. 내리막일 때는 쭈그러들지 말고 땅속에서 뿌리를 키우듯 조용히 준비하세요. 이 두 가지를 아는 사람은 오래도록 부를 지키고 더 크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주를 보는 이유는 미래를 맞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운이 지금 어디쯤 와 있나, 오르막인가 내리막인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 보는 겁니다. 이걸 알면 불안도 줄고 자만도 줄어요. 준비할 땐 준비하고 나아갈 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내 운이 궁금하다면, 그리고 이 부자 공식을 내 삶에 직접 적용해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내 운의 흐름을 확인해 보세요. 지금이 오르막인지 내리막인지 아는 순간 여러분의 선택과 행동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땅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결실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똑같습니다. 지금 어떤 계절에 있든 땅의 성질을 잘 활용하고 운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낸다면 반드시 풍요로운 결실을 맞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토사주의 부자 공식입니다.